효율적 논문 읽기. 벌써 네 번째 챕터입니다. 이번 챕터는 마인드 세팅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이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맞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는 이 말에 좀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교육과정에나 역사라는 과목이 있죠. 역사를 배우는 그 과거를 배우는 거죠. 이거를 배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환경이나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변함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또 역사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회의 과거를 보면서 거기서 얻은 교훈을 이제 현재에 반영을 해서 미래를 조금 더 잘 살아가기 위함이겠죠. 개인의 역사 중에서는 아마 성적표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우리 사회 다수의 기업에서는 취업을 할 때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죠. 근데 왜 그럴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이렇게 성적이 그 사람이 그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잘 해낼 것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걸 내라고 할까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지원자의 학창 시절 성실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성적 증명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학창 시절에 성적이 우수했던 친구가 어떤 모습이었나요? 출석률은 좋았을 거고, 과제도 성실했을 거고,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는 안 했어도 시험 준비를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겠죠. 거기에 대해선 반박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기업이나 이런 인사 담당자들은 아마 직장을 위해서 성실하게 성과를 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 때 자기 성적조차 성실하게 임하지 못해서 어떤 성과를 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직장에서 갑자기 성실하게 일하면서 성과를 내리라는 걸 이제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과거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성적 증명서를 요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논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해당 주제의 과거를 보면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분은 우리가 진화론으로 좀 잘 알고 있는 다윈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제 다윈이 진화론을 개발했다, 발견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다윈의 진화론은 이전부터 몇몇 과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개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윈이 책의 서문에 이런 얘기를 썼죠.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떠돌던 종이 변화한다라는 주장을 이야기한 선행 연구자 33인의 이야기를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서문에 이런 걸 썼다는 것은 스스로도 나 이전에 이 진화론을 이제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윈의 놀라운 점은, 근데 떠돌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자신만의 일원인 자연 선택설을 가미해서 기존 주장의 독창적인 자신만의 지식을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놀랍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역시 과거, 그러니까 선행 연구자의 주장에 기반해서 이제 미래를 만든 거죠. 종의 기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걸 보면 이제 문헌고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제 얘기를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저는 이제 학창 시절, 저의 이제 과거를 떠올려 보면, 성적이 뭐 이렇게 최우수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성실하기는 했어요. 체격은 좀 왜소한 편이었지만, 체력은 좀 좋은 편이었어요.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굉장히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막 공부를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했냐, 이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 잘하는 방법, 뭐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책에서 뭘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시험에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방법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거를 제가 되돌아봤을 때 지금 논문을 쓰는 시점이 현재라고 가정할게요.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것도 이제 과거가 됐지만 어쨌든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그 당시로 되돌아가면 그때도 저는 역시나 성실했어요. 체력도 괜찮았어요. 근데 논문을 쓰는 방법은 여전히 모르겠더라고요. 이때 공부의 방법을 몰랐던 것처럼 논문을 쓰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방법을 모른다 하고 이제 내버려 뒀었지만 이때는 정말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책을 먼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논문에 관한 책. 예, 우선 책을 보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걸 아쉬운 게 이 방법을 딱 알려주고 딱 뭐를 써라 이런 걸 짚어주는 책은 없었어요. 실망감은 좀 컸지만 책 하나에 한두 가지 이상의 좋은 팁들은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찾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이거 책값은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한 거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네, 대학원을 이제 다녔으니까 주변에 박사님들도 많고 교수님들도 많고 이미 졸업한 선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논문을 누가 잘 쓰는지를 알잖아요. 잘 쓰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작은 선물을 가져서 드리거나 이제 맛있는 걸 사드리면서 불치하문의 마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힌트를 얻었죠.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이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누구 하나 거부한 사람이 없었어요. 안 돼, 안 돼. 알려줄 수 없어. 그건 나만의 비밀이야. 이런 사람 없었고, 정말 다,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 이제 좀 방법들을 좀 알게 됐고, 그거를 이제 실천을 해봤죠. 여러 가지가 있었죠, 방법이.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수없이 이제 좌절을 하는 거죠. 이건 안 되네. 이거는 왜 나한테 안 맞지? 예, 실망감도 들고. 그러면서 여기 좌절해서 끝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수정 보완하면서 계속 적합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10번 실패하던 거 10번에서 한 8번 줄고, 그 다음에 5번으로 줄고, 이러면서 점점 실패 확률이 줄어들고, 시간도 처음에는 막 한 편 읽는데 막 하루 종일 걸렸다면 나중에는 뭐 금방 50분, 뭐 30분, 뭐 이런 식으로 시간도 점점 줄여나가고요. 이렇게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연습하면서 결국에 논문을 효율적으로 읽고 쓰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고,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굉장히 정제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셨나요? 예.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그 과거에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수정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래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좀 강좌 글이랑 제 이 영상이랑 반복해서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빨리빨리 방법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조금 알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잡힌 상태에서 방법론을 흡수하면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마인드 세팅을 얘기했고, 다음 챕터에서는 이제 효율적 논문 읽기를 위한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